어제 저녁 8시 68세의 김순자 씨가 집주인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세 계약이 한 달 후 만료된다는 통보였습니다. 재계약하려면 보증금을 5천만 원 올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김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2년 전 2억 원에 들어왔는데 이제 2억 5천만 원을 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쳐봤자 월 100만 원도 안 됩니다. 5천만 원을 어디서 구합니까? 집주인은 냉정했습니다. 안 되면 나가라고 했습니다. 김 씨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평생 살던 동네를 떠나야 하는 걸까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십만 명의 시니어들이 같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전월세 갱신 시기가 다가오면 가슴이 철렁합니다. 집주인이 얼마나 올리라고 할지 아니면 아예 나가라고 할지 알 수 없습니다. 정부는 대책을 내놓는다고 하지만 현장에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전월세 지옥의 진짜 원인과 시니어들이 살아남는 방법을 낱낱이 파헤치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주거 불안을 해결할 실질적인 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전월세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특히 시니어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그래도 소득이 있습니다. 대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니어는 다릅니다. 소득은 제한적이고 대출도 어렵습니다. 손 쓸 방법이 없습니다. 67세의 박영수 씨가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박 씨는 서울 변두리에서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보증금은 3억 원입니다. 3년 전 계약한 금액입니다. 이번에 재계약 시기가 되었습니다. 집주인이 4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1억 원을 올리라는 것입니다. 박 씨에게는 1억 원이 없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3억 원이 전부입니다. 그것도 전세금으로 다 묶여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손을 벌렸습니다. 하지만 자녀들도 형편이 어렵습니다. 집 대출에 자녀 교육비로 빠듯합니다. 1억을 마련해줄 여력이 없습니다. 박 씨는 어쩔 수 없이 집을 비워야 했습니다. 서울을 떠나야 했습니다. 경기도 외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2억 5천만 원짜리 전세를 구했습니다. 보증금 차액 1억 5천만 원은 생활비로 써야 합니다. 하지만 걱정입니다. 이 돈도 언젠가 바닥날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삶의 질이 떨어진 것입니다. 평생 살던 동네를 떠났습니다. 친구들과도 멀어졌습니다. 다니던 병원도 멀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불편합니다.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박 씨는 매일 후회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전세 제도 자체의 구조적 문제입니다. 전세는 한국만의 독특한 제도입니다.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집주인이 거액의 보증금을 받고 무이자로 쓰는 구조입니다. 과거에는 이것이 작동했습니다. 집값이 계속 올랐기 때문입니다. 집주인은 보증금을 받아 다른 부동산에 투자했습니다. 그 수익으로 충분했습니다. 세입자도 만족했습니다. 월세보다 부담이 적었습니다. 윈윈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집값이 정체되거나 떨어지는 곳이 많습니다. 집주인은 보증금만으로는 수익을 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올리거나 월세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세입자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전세 제도가 한계에 도달한 것입니다. 70세의 이정수 씨가 이 변화를 몸으로 느꼈습니다. 이 씨는 10년 전부터 같은 집에 전세로 살았습니다. 처음 보증금은 1억 원이었습니다. 2년마다 조금씩 올랐습니다. 2억, 2억 5천, 3억으로 올랐습니다. 그래도 감당할 만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집주인이 갑자기 월세로 전환하자고 했습니다. 보증금 3억에 월세 100만 원을 내라고 했습니다. 이 씨는 당황했습니다. 국민연금이 60만 원인데 월세 100만 원을 어떻게 냅니까? 거절했습니다. 집주인은 그럼 나가라고 했습니다. 전세는 더 이상 안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 씨는 할 수 없이 이사를 준비했습니다. 10년을 산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평생의 추억이 담긴 곳이었습니다. 손주들이 뛰놀던 거실이었습니다. 떠나기가 너무 슬펐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금리 상승입니다. 저금리 시대가 끝났습니다. 금리가 오르면서 집주인의 이자 부담이 커졌습니다. 대출을 받아 집을 산 집주인들이 많습니다. 금리가 오르니 이자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합니다. 67세의 최영희 씨가 이 상황의 희생자입니다. 최 씨가 사는 집의 주인은 젊은 부부입니다. 대출을 받아 집을 샀습니다. 전세를 주고 이자를 충당하려고 했습니다. 저금리 시대에는 가능했습니다. 전세금 2억 원을 받으면 이자가 연 200만 원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올랐습니다. 집주인의 대출 이자가 연 800만 원으로 뛰었습니다. 전세금 이자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집주인은 최 씨에게 보증금을 올리거나 월세를 내라고 했습니다. 안 되면 나가라고 했습니다. 최 씨는 억울했습니다. 집주인의 대출 이자를 왜 세입자가 부담해야 합니까?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법적으로 집주인의 요구를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최 씨는 결국 보증금을 올려줬습니다. 2억 5천만 원을 요구해서 2억 3천만 원에 합의했습니다. 3천만 원을 더 구해야 했습니다. 최 씨는 통장을 털었습니다. 비상금으로 모아둔 돈을 꺼냈습니다. 덕분에 집은 지켰지만 마음은 불안합니다. 2년 후 또 얼마를 올리라고 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때는 더 이상 줄 돈이 없습니다. 결국 쫓겨날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공급 부족입니다. 전세 물량 자체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수익성이 더 좋기 때문입니다. 전세를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구하더라도 보증금이 천정부지로 올랐습니다. 72세의 한명희 씨가 이 현실을 체감했습니다. 한 씨는 작년에 이사를 해야 했습니다. 석 달 동안 집을 알아봤습니다. 전세 매물이 거의 없었습니다. 있어도 보증금이 너무 높았습니다. 2년 전보다 5천만 원에서 1억 원이 올라 있었습니다. 한 씨는 결국 월세로 전환했습니다. 보증금 1억에 월세 60만 원입니다. 국민연금으로는 부족합니다. 매달 통장에서 20만 원씩 빼서 보태야 합니다. 통장 잔고가 빠르게 줄어듭니다. 몇 년 못 가서 바닥날 것입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갭투자 실패입니다. 과거 저금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갭투자를 했습니다. 집값과 전세가의 차이가 작을 때 대출로 집을 샀습니다. 전세를 주고 이자를 충당했습니다. 집값이 오르면 차익을 남기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집값이 떨어지거나 정체되면서 갭투자가 실패했습니다. 집주인들이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이 손실을 만회하려고 세입자에게 부담을 전가합니다. 보증금을 대폭 올리거나 월세로 전환합니다. 세입자가 거부하면 아예 집을 팝니다. 68세의 조영수 씨가 이 경우의 피해자입니다. 조 씨가 사는 집의 주인이 갭투자로 샀습니다. 5년 전 일입니다. 집값이 절정이던 시기였습니다. 6억에 사서 전세 5억 5천을 받았습니다. 대출로 5천만 원만 메웠습니다. 하지만 집값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시세는 5억입니다. 1억 원 손해입니다. 집주인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조 씨에게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5억 5천에서 6억으로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손실을 메우려는 것입니다. 조 씨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집값이 떨어진 것은 집주인 책임입니다. 왜 세입자가 메워야 합니까? 거절했습니다. 집주인은 그럼 나가라고 했습니다. 집을 팔 거라고 했습니다. 조 씨는 결국 이사를 해야 했습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정부 책상의 실패입니다. 정부는 여러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 등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작용만 커졌습니다. 전월세 상한제는 인상률은 5%로 제한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들은 빠져나갈 구멍을 찾았습니다. 계약 만료 후 새 세입자를 받으면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고 새 세입자를 받습니다. 결국 세입자만 피해를 봅니다. 70세의 정말순 씨가 이 정책의 허점을 경험했습니다. 정 씨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했습니다. 2년을 더 살 권리를 얻었습니다. 보증금도 5%만 올랐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년 후가 문제였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은 한 번만 쓸 수 있습니다. 총 4년입니다. 4년 후에는 집주인이 마음대로 보증금을 올릴 수 있습니다. 정 씨의 집주인이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4년을 기다렸다가 보증금을 1억 원 올렸습니다. 정 씨는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이사를 갔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은 4년을 버티게 해줬을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쫓겨나는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다면 시니어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현실을 인정하십시오. 전세는 더 이상 안전한 선택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쫓겨날 수 있습니다. 영구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대비하십시오. 둘째, 공공임대주택을 적극 알아보십시오. 행복주택, 영구임대, 국민임대 등 다양한 공공주택이 있습니다. 시세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장기 거주가 보장됩니다. 쫓겨날 걱정이 없습니다. 67세의 강민수 씨가 공공임대로 안정을 찾았습니다. 강 씨는 전세로 살다가 보증금 인상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에 신청했습니다. 1년을 기다린 끝에 당첨되었습니다. 월세 30만 원에 깨끗한 아파트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연금으로 충분히 낼 수 있는 금액입니다. 더 이상 집주인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쫓겨날 걱정도 없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왜 진작 신청하지 않았을까? 후회됩니다. 셋째, 다운사이징을 궁려하십시오. 넓은 집에서 작은 집으로 옮기십시오. 보증금이나 월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노후에는 큰 집이 필요 없습니다. 관리도 힘듭니다. 작고 편한 집이 더 좋습니다. 68세의 윤기순 씨가 다운사이징으로 여유를 찾았습니다. 윤 씨는 30평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전세 보증금이 3억 원이었습니다. 자녀들이 독립한 후 부부만 남았습니다. 큰 집이 필요 없었습니다. 20평으로 줄였습니다. 보증금이 2억 원입니다.
1억 원이 남았습니다. 이 돈을 안전하게 운영해서 월 40만 원 수익을 냅니다. 국민연금과 합치면 100만 원입니다. 생활하기 충분합니다. 집도 작아서 관리하기 편합니다. 넷째, 월세로의 전환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월세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적절한 조건이라면 오히려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내는 구조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71세의 김영자 씨가 월세로 전환해서 만족합니다. 김 씨는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을 냅니다. 큰 보증금을 묶어두지 않아도 됩니다. 나머지 돈을 운영해서 수익을 냅니다. 그 수익으로 월세를 충당하고도 남습니다. 다섯째, 주택연금이나 영모기지를 활용하십시오. 집이 있다면 그것을 활용할 방법이 있습니다. 팔지 않고도 생활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해서 최선의 방법을 찾으십시오. 전월세 지옥은 개인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방법은 있습니다. 공공임대, 다운사이징, 월세 전환 등 선택지를 열어두고 유연하게 대처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계약 만료 직전에 허둥대지 마십시오. 1년 전부터 알아보십시오. 여러 옵션을 검토하십시오. 준비된 사람만이 살아남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주거 불안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정보가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시니어 여러분의 안정된 주거와 평안한 노후를 위한 실질적인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주거 안정과 행복한 미래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